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보내셨는지요? 바쁘고 어지럽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저와 함께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는 웅장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라는 이름의 그 신비로운 산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며 등반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구분등에는 아주 크고 무거운 배낭이 하나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양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무게감에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이마에서는 끊임없이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고요했던 숨결은 어느새 거친 헐떡임으로 변해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쳐서 당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싶지만 여러분은 그 무거운 배낭을 결코 바닥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배낭 안에 가득 들어있는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 고단한 삶을 찬란하게 빛내줄 귀중한 황금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배낭 속을 들여다본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짊어진 그 돌덩이들은 결코 반짝이는 황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귀한 생명력과 맑은 내면의 에너지를 아주 서서히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무형의 짐일 뿐입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과 반드시 남들보다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깊게 뿌리내린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 삶에 더하는 것, 안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유해한 인간관계마저도 인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꾸역꾸역 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긴 채 매일 밤 그것을 꺼내어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너무나도 벅찬 기대감과 통제하려는 욕심들을 양손에 피가 나도록 가득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끊임없이 채우고 모아들인 결과는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물론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은행 계좌의 숫자는 예전보다 조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사회적 명함이나 지위를 얻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영혼은 메마른 사막의 모래처럼 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얗게 지새우는 불면의 밤이 늘어나고 깊은 우울감이 소리 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삶을 순조롭게 흐르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억지로 채우려고만 하면 결국 그 마음의 그릇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맙니다. 흙탕물이 가득 차 넘치는 컵에는 단 한 방울의 맑은 생수도 부어 넣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마주 앉아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한 잔 우려내어 마시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그 무거운 배낭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맑은 영혼을 가장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는 세 개의 커다란 돌덩이를 제 손을 잡고 하나씩 꺼내어 밖으로 던져버리는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두 손에서 놓아버리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영영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진심 어린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삶의 아주 놀라운 진실 하나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억지로 포기하는 패배자의 비참한 선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맑고 깨끗한 빈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통달한 지혜로운 자의 주도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내어 이 세 가지의 헛된 욕망과 집착을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릴 때 비로소 그 비워진 따뜻한 여백 안으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굳이 애쓰며 쫓아다니지 않아도 깊은 안식과 풍요로운 재물운이 마치 순리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 가장 먼저 등에서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돌덩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시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에 천천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삶의 지혜는 바로 비움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내려놓음 혹은 비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인생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뼈아픈 실패를 겪은 자들의 어쩔 수 없는 변명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혹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해온 소중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상실해버리는 과정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은 결코 패배자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있는 자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자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만성적인 고통과 번뇌가 바로 이 집착, attachment이라는 감정의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뇌를 아주 커다란 하나의 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좁은 방 안에 지나간 과거에 대한 쓰라린 후회, 타인을 향한 지독한 원망,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이름의 해묵은 쓰레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새롭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한 재물운의 기회들이 그 방의 문을 간절히 두드려도 그것들이 들어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맑은 빈자리는 단 한 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방이 이미 쓰레기로 포화 상태인데 어떻게 향기로운 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동양 철학의 아주 깊은 뿌리인 노자 러즈의 도덕경에는 현대인들의 닫힌 시야를 넓혀주는 훌륭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유지위리, 무지위용, 여지위리, 무지위용이라는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있음여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사물이 가진 진정한 쓰임새와 가치는 바로 텅 빈 없음, 우에서 비롯된다는 심오한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담아 먹는 평범한 둥근 그릇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진흙을 정성껏 빚어 단단하고 보기 좋은 외형을 만드는 것은 단지 그릇의 껍데기를 형성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 평범한 그릇이 진정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생명력을 얻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릇의 한가운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여백의 공간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 따뜻한 밥을 담거나 생명수 같은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길고 긴 인생 여정도 이 소박한 그릇의 이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움의 위대한 이치를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게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꿰뚫고 있다고 굳게 자부하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학자 한 사람이 깊은 산속 암자에 머무는 이름난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학자는 선사 앞에 뻣뻣하게 앉아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화려한 학문적 성취를 줄줄이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진정한 삶의 가르침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난 스승으로부터 자신의 잘남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얄팍한 속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사는 학자의 그 시끄러운 자랑을 묵묵히 들으며 엷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학자의 찻잔에 조용히 향긋한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찻잔에 맑은 차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는 찻주전자를 기울인 채 계속해서 뜨거운 찬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찬물은 결국 작은 잔을 넘쳐 흘러 나무 탁자를 온통 적시고 급기야 펄쩍 뛰는 학자의 비단 옷깃까지 흠뻑 적시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학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스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잔이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자 선사는 천천히 찻주전자를 내려놓으며 흔들림 없이 아주 온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학자의 정곡을 찌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 탁자 위로 넘쳐 흐르는 비좁은 찻잔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 옳다고 굳게 믿는 옹졸한 아집과 편견, 그리고 세상의 오만한 지식들이 꽉 들어차 단 하나의 빈틈조차 없군요. 그대가 스스로 먼저 그 꽉 찬 잔을 말끔히 비워내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깨달음이라는 새롭고 진실된 진리의 차를 그대에게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선사의 뼈있는 부드러운 한마디는 오늘날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다 스스로를 잃어가는 바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주 깊고 아프게 찌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텅 빈 상태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공허함은 서둘러 무언가로 채워 없애야만 하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삶이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숭고한 재탄생의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내 손으로 과감히 비워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다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텅 빈 마음의 공간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맞이하십시오. 바로 그 비워진 넉넉하고 고요한 여백이야말로 훗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영혼의 평온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재물운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무거운 배낭 속에서 가장 먼저 꺼내어 영원히 던져버려야 할 첫 번째 돌덩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 타인의 시선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혹한 형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의 시선을 깊이 의식하고 쉴 새 없이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특유한 문화 속에서 타인의 평가는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숨막히는 감옥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혹은 번듯한 자식이나 능력 있는 부모라는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자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바로 사회적 가면을 쓴 거짓된 자아, false self와 내면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는 진실된 자아, true self입니다. 영절에 친척들 앞에서 그저 으스대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나의 적성이나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기 위해 이름난 대기업이나 명예로운 직업만을 죽어라 쫓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진실된 자아를 철저히 굶겨 죽이면서 그 알량한 사회적 가면인 거짓된 자아에게 억지로 밥을 먹여 살을 찌우는 아주 서글픈 행위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맑은 생명 에너지를 값비싼 이자로 지불하는 무서운 대출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유지하느라 내면의 에너지를 모조리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자주 겪는 극심한 무기력증과 번아웃 증후군은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지 않는 거짓된 궤도를 억지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파산 선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와 재물운이 결코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낸 노동과 가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좋은 기회와 귀인들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실제로 전해들었던 어느 고위급 임원의 아주 감동적인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그 화려한 빌딩 숲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를 깎는 듯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기업의 전무 자리까지 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동네방네 아들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항상 그를 부러움과 시기의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삶은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고급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밤이 되면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압박감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강력한 수면제를 삼키지 않고서는 단 1시간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심각한 불면증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내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회사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꾸려 복잡한 도심을 훌쩍 떠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내려가 작고 허름한 목공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사실 나무를 만지고 다듬는 것은 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에 남몰래 품어왔던,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유일하고 진실된 꿈이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험한 대패질로 금세 거칠어졌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였습니다. 그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전무님이라고 부르던 화려한 호칭도,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도 모두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그는 명백히 미친 짓을 한 실패자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면제가 든 약통을 쓰레기통에 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어린아이처럼 깊고 평온한 단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직 나무의 결을 느끼며 자신의 진심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 속에서 탄생한 그의 목공 예품들은 아주 맑고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 따뜻한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사로잡았고 이내 입소문을 타면서 오히려 이전 직장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수준 높은 고객들이 그의 작은 목공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나자 그 빈자리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는 완벽한 평안과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재물운이 기적처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지독한 타인의 시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알프레드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우리에게 과제의 분리라는 아주 명쾌하고도 실용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누구의 과제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분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오롯이 내가 통제하고 책임져야 할 나의 과제. 둘째는 타인이 느끼고 판단하는 타인의 과제. 그리고 마지막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과 섭리인 하늘의 과제입니다.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슬프게도 내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100% 타인의 과제입니다. 남의 과제에 함부로 뛰어들어 그것을 내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행의 S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든 칭찬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자 그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헛된 허상을 먹여 살리던 그 귀한 생명 에너지를 과감하게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 가슴이 진정으로 뛰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나만의 과제에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십시오. 타인의 차가운 눈빛은 그들의 몫으로 조용히 남겨두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수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둑이 무너지며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평온과 축복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첫 번째 무거운 돌덩이를 우리 마음의 배낭에서 시원하게 밖으로 내던지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 돌덩이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마주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평안과 마르지 않는 재물운을 온전히 얻기 위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두 번째 집착은 바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오만한 욕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뼈아픈 고통과 깊은 절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은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머릿속으로 미리 치밀하게 써놓은 완벽한 인생의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intolerance of uncertainty이라고 부릅니다. 눈앞의 미래가 완벽히 예측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는 현상이지요.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스스로가 쟁취한 사회적 권력이나 부가 축적될수록 세상의 모든 복잡한 변수들을 자신의 손아귀 위에 단단히 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오만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명목 아래 내 배 아파 나온 소중한 자녀의 인생 궤도마저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방향으로 억지로 뜯어고치려 합니다. 또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의 아주 작은 성격적 결함이나 오랜 습관마저도 내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개조하려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붓고 통제하려 들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결코 인간의 얄팍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복잡다단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요동치는 숫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내 작은 머리로 예측하고 철저하게 통제하여 단숨에 일확천금을 쥐어보려는 어리석은 탐욕의 끈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옥 같은 통제의 감옥에 갇힌 죄수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의 가장 위대한 사상적 밑거름인 노장사상, 러장스상은 현대인들의 이러한 오만함을 향해 무의무오이라는 아주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무위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게으르게 방관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꿰맞추어 자기적으로 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단단하게 얼었던 땅이 스르르 녹고 여린 새싹이 돋아나듯 깊은 산속의 맑은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아무런 거스름 없이 순리대로 흘러가듯 억지스러운 통제와 인위적인 개입의 손길을 조용히 거두고 그저 거대한 대자연의 흐름에 내 삶을 부드럽게 맡기는 숭고한 지혜입니다. 활시위도 관역을 향해 너무 팽팽하게 당기기만 하면 결국 그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툭 부러지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풍요로운 재물이 내 곁에 머무는 이치도 내가 억지로 강한 힘을 주어 통제하려고 목을 옥경수로 오히려 내 소나기를 거칠게 빠져나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통제욕이 불러오는 참담하고도 씁쓸한 비극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날카롭게 묘사한 맹자몽수의 유명한 우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바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알묘조장, 얌별주장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매사를 오직 자기 뜻대로만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 그는 정성껏 논에
벼의 모종을 심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논에 나가 들여다볼 때마다 벼가 자라는 속도가 아침 저녁으로 논에 나가 들여다볼 때마다 벼가 자라는 속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옆집의 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것만 같은데 유독 자신의 논에 있는 벼들만 답답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벼가 하루빨리 자라나야 가을에 남들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텐데 대자연의 느릿하고 묵묵한 시계는 농부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도무지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불안감과 조급증에 이성을 잃고 만 농부는 어느 날 밤늦게 차가운 달빛을 맞으며 아무도 몰래 자신의 논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부드러운 흙 속에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여린 벼 포기들을 하나하나 두 손으로 붙잡고 겉으로 보기에 위로 훌쩍 자라 보이게 만들려고 억지로 위를 향해 조금씩 쑥쑥 잡아당겨 뽑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된 노동을 마친 농부는 다음날 아침 훌쩍 키가 커버린 벼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자신의 인위적인 통제와 개입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며 아주 흡족하고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하고 어리석은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억지로 뿌리가 뽑혀 올려져 대지의 따뜻한 기운과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가엾은 벼들은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모조리 노랗게 말라 비틀어져 처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농부의 한심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단지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어리석은 농담으로만 들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모든 것을 자신의 얄팍한 뜻대로 쥐락펴락 통제하려 드는 현대인들의 서글픈 자화상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진리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내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억지로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아직 자라나고 있는 여린 벼의 뿌리를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뽑아 올리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행위입니다. 결국 그 숨막히는 집요한 통제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차갑게 닫혀버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했던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재물을 다루는 투자와 투기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큰 돈을 들여 산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표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한 눈빛으로 들여다보며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통제하려 들수록 우리의 뇌는 무서운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해 시야가 한없이 좁아지고 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그 극심한 조급증은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철저히 마비시켜 뼈아픈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모처럼 내 삶에 찾아온 귀한 재물운의 기회마저 내 손으로 무참히 걷어차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하고도 끈질긴 통제에 대한 목마른 욕망을 과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에너지를 아주 현명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는 노력의 80대 20법칙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귀중한 생명 에너지의 80%는
오직 나의 굳은 의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쏟아부으십시오. 즉, 내면의 깊은 실력을 겸손하게 갈고 닦는 일,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의 흔들림 없는 성실함,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다정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친절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봄날에 묵묵히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는 농부의 올바르고 아름다운 정성입니다. 그리고 남은 20%의 여백은 그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 훗날 어떠한 형태로 내게 돌아오든 그것을 하늘의 섭리이자 온전한 뜻으로 여기고 평온하고 담담하게 수용하는 온전한 내맡김 서렌더의 성숙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내가 억지로 쥐어짜 내어 만든 비좁고 숨막히는 통제의 감옥을 과감하게 부수고 나오는 순간 비로소 세상을 향한 깊은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내면에서 차오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무겁고 날 선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았을 때 세상의 맑고 좋은 인연들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재물의 기운들이 비워진 내 삶의 너른 마당으로 춤을 추듯 아주 자연스럽고도 가볍게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 그리고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오만한 욕심, 이 두 개의 무거운 돌덩이를 우리 마음의 배낭에서 성공적으로 비워내셨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깊고 가장 아프며 가장 무거운 마지막 세 번째 돌덩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반드시 밖으로 내던져야 할 마지막 집착은 바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뼈아픈 후회입니다. 오래전 불교의 지혜로운 가르침 중에는 이런 뼈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깊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자신이 매일 치명적인 독약을 마시면서 밉고 원망스러운 상대방이 그 독에 중독되어 죽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배신했던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내 삶의 테두리 밖으로 떠나가 자신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나 자신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스스로의 맑은 영혼에 치명적인 독약을 들이붓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이토록 과거의 뚱패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 Sanka's fallacy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바친 헌신적인 시간, 내가 저 일에 쏟아부었던 눈물겨운 노력과 막대한 자본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원통해서 우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재와 같은 과거의 잔해들을 결코 두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머릿속으로 다시 끌어올려 씹고 또 씹는 반추적 사고, ruminative thinking에 덧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그 기회를 덥석 잡았어야 했는데 라는 끝없는 후회의 쳇바퀴는 우리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분노와 후회를 곱씹는 행위는 우리 뇌의 한정된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시키는 인지적 과부하, cognitive load를 맹렬하게 일으킵니다.
인간의 뇌를 하나의 컴퓨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슬프고 분노스러운 영화를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무한 반복해서 재생하느라 뇌의 처리 용량을 90%나 낭비하고 있다면 과연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새롭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내 곁에 다가온 귀한 재물운의 기회를 알아채고 꽉 잡을 수 있는 여력은 단 10%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과거를 움켜쥐고 있는 두 손으로는 절대로 현재의 축복을 새로이 받아들 수 없는 법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잔잔하게 보여주는 불교의 아주 유명하고 고전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세월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쌓아온 노스님과 이제 막 불도를 닦기 시작한 젊은 상좌 스님이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던 두 스님은 비가 와서 흙탕물로 거칠게 불어난 깊은 냇가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냇가 앞에는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거친 물살을 보며 건너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딱한 모습을 본 늙은 스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여인을 번쩍 업고는 묵묵히 흙탕물을 가로질러 반대편 기슭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깊은 감사를 표하고 제 갈 길을 갔고 두 스님도 다시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출가한 승려가 아닌가. 어찌하여 큰 스님께서는 외간 여자의 몸에 손을 대고 직접 등업 업기까지 하셨단 말인가. 젊은 스님은 걷는 내내 이 혼란스럽고 분노 섞인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산과들의 아름다운 풍경도 그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뉘엿뉘엿 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하루 종일 끙끙대던 젊은 스님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늙은 스님을 향해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인데 어찌하여 낮에 그 젊은 여인을 함부로 업어 건네주셨습니까? 저는 스님의 그 파격적인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늙은 스님은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아주 부드럽지만 천둥처럼 폐부를 찌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참으로 안타깝구나. 나는 낮에 그 냇가 기춤에 그 여인을 이미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건만 너는 어찌하여 그 무거운 여인을 지금까지도 네 머릿속에 짊어지고 이 먼 길을 힘겹게 걸어왔단 말이냐? 이 짧고도 강렬한 이야기는 과거라는 환영에 지독하게 얽매여 현재를 망치고 있는 우리들의 아픈 정곡을 찔러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란 나에게 잔인한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악행을 너그럽게 면죄해주거나 그들의 잘못을 관대하게 정당화해주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숭고하고 이기적인 결단입니다. 과거라는 어둡고 습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나 자신을 드디어 밖으로 꺼내어 온전한 해방의 자유를 선물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과거의 끈질긴 유령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아주 효과적인 심리치유의 의식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적고 태우기, write and burn
라는 일기 쓰기 명상법입니다. 조용한 밤 홀로 책상에 앉아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맺혀 있는 누군가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 혹은 내 인생의 뼈아픈 과거의 선택에 대한 끝없는 후회와 자책을 종이 위에 가감없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쏟아내어 보십시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거친 욕설이나 깊은 슬픔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감정을 쏟아낸 뒤 그 종이를 안전한 곳에서 라이터나 성냥으로 조용히 태워 버리십시오. 종이가 불꽃에 휩싸여 하얗고 가벼운 한 줌의 재로 변하고 그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타들어가는 그 재와 함께 여러분을 짓누르던 과거의 억눌린 울분도 영원히 대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를 잿더미로 만들어 깨끗하게 날려보내야만 비로소 우리의 텅 빈 손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의 풍요로운 재물운을 단단하게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과거의 유령을 강가에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남은 인생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 그리고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후회, 이 세 가지의 무겁고도 거추장스러운 돌덩이를 우리 마음의 배낭에서 마침내 모두 비워내고 나면 과연 우리의 남은 삶에는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기나긴 비움의 끝에서 찬란하고 눈부시게 피어나는 채움의 기적, 즉 진정한 재물운과 영혼의 평안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나를 찾아오는 경이로운 재탄생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돈과 빛나는 성공,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쟁취하기 위해 매일 밖으로 나가 숨을 헐떡이며 그것들을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대우주의 깊은 이치와 심리학적인 에너지의 법칙은 전혀 다른 삶의 진실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결코 밖에서 억지로 쫓아가서 사냥하듯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흔들림 없는 깊은 고요함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정적의 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인의 잣대에 맞추려는 숨막히는 압박감, 내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오만함, 그리고 과거의 슬픈 망령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맑은 주파수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편안하고 구김살 없이 맑으며 어떤 억지스러운 가식도 없는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운 긍정의 주파수입니다. 거센 바람에 요동치며 탁한 흙탕물이 거칠게 일어나는 호수에는 결코 밤하늘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달빛이 온전히 비칠 수 없는 법입니다. 달빛을 내 품에 온전히 담고 싶다면 억지로 달을 향해 두 팔을 뻗어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그저 차가운 바람을 피하고 요동치는 물결을 잠재워 내면을 맑은 거울처럼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찬란한 달빛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평화롭게 내 텅 빈 호수 위로 내려앉아 깊이 머물게 됩니다. 재물과 평안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부호들, 특히 인생의 굴곡을 모두 겪고 황혼기에 접어든 지혜로운 거부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워런 버핏,
워런 버핏과 같은 전설적이고 위대한 투자의 대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놀라운 바로 범접할 수 없는 깊고 맑은 비범한 고요함입니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미친 듯이 요동치는 주식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불안에 떠는 대중들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광기에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이나 억지스러운 통제욕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그저 자신의 맑은 직관과 평온한 인내심을 굳건히 믿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돈의 꽁무니만 쫓아 헐떡이는 자들은 결국 돈의 잔인한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파멸하지만 이처럼 마음의 여백을 넉넉히 비워두고 깊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들은 결국 돈이 스스로 찾아와 발밑에 조용히 엎드리게 만드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쫓아갈 때는 어깨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고 눈빛에는 조급한 탐욕이 서리게 됩니다. 이런 탁한 에너지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일으키고 내게 다가오려던 행운의 발걸음조차 놀라서 멈칫하며 달아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곁에 머물며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그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와 행운의 흐름이 물꼬를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쁘고 어지러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위대한 고요함의 인력을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복잡한 하루 일과 속에 반드시 의도적인 텅 빈 시간, empty time을 단 15분이라도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주 거창한 명상이나 산속에서의 특별한 수련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딱 15분, 이 시간만큼은 세상과 쉴 새 없이 연결되어 있던 스마트폰의 전원을 과감하게 꺼두십시오. 귓가에 울리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텔레비전의 화려한 소음도 모두 차단한 채 오직 나만의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에 가만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코끝을 스치며 조용히 들어오고 나가는 따뜻한 숨결의 흐름에만 온전히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수없이 반복하겠지만 그 생각들을 억지로 붙잡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며 구름처럼 흘려보내십시오. 하루단 15분의 이 작고 고요한 멈춤의 시간이 복잡하게 엉켜 숨막히던 여러분의 뇌를 아주 맑고 투명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워진 그 넉넉한 공간 안으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강력한 재물과 축복의 기운들이 눈이 부시도록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내면의 깊고 은밀한 곳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이 고요하고 경건한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이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께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던 상상 속에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배낭을 이제 다시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이라는 이름의 가파르고 험난한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며 숨이 턱턱 막히고 이마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저주받은 배낭을 결코 바닥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성찰의 터널을 지나온 이제
우리는 그 배낭 안에 가득 들어있던 것들이 결코 우리를 찬란하게 빛내줄 귀한 황금이나 영원한 보석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온몸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떠한 주저함이나 미련 없이 그 무거운 배낭의 끈을 과감하게 풀어헤치고 우리 영혼의 맑은 생명력을 매일같이 갉아먹던 세계의 흉측한 돌덩이들을 저 깊은 벼랑 끝으로 힘껏 내던져 버려야 할 완벽하고도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숨 막히게 축참하던 타인들의 차가운 시선들, 복잡다단한 세상 만사를 오직 내 좁고 어리석은 뜻대로만 쥐고 흔들려 했던 오만한 통제의 욕망, 그리고 이미 영원히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스스로를 잔인하게 채찍질하던 지독한 후회와 원망의 망령들, 이 세 가지의 무겁고 쓸모없는 짐을 여러분의 굽은 어깨에서 과감하게 덜어내어 땅에 내려놓는 바로 그 마법 같은 순간, 여러분의 좁고 굽었던 등은 아주 편안하고 넓게 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근만근 무거워 떼기조차 힘들었던 여러분의 두 발걸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고 청아해질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남은 맑은 생명력을 온전히 끌어모아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가슴 벅찬 절대적 행복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저 높고 맑은 인생의 정상 고지를 향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여유롭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찬란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진심의 말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찬찬히 새겨 보십시오. 우리의 길고 긴 인생이라는 거대한 여정은 결국 남들보다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억지로 끌어모으고 더 무겁고 화려한 짐을 짊어지는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숨막히고 잔인한 생존 경주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변함없는 행복이란 뼈를 깎듯 치열했던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매일 밤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등을 대고 푹신한 침대에 누웠을 때 내면에 어떠한 거리낌이나 알 수 없는 불안함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자를 조용히 가려내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숭고한 영혼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참으로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의 매정한 잣대에 어떻게든 맞추어 살아내느라, 그리고 남들에게 결코 뒤처지거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 능력 밖에 무거운 짐까지 억지로 짊어지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매 순간 충분히 훌륭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눈물겹도록 치열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비오냄의 기적을 배운 이 순간부터는 부디 나 자신에게 들이대던 그 날카로운 칼날을 거두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무한히 관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으로 꽉 쥐고 있어 하얗게 질려버린 두 손의 힘을 이제 스르르 풀고 남은 인생만큼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가볍고 맑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자유와 위대한 허락을 내려주시길 제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주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건넨 이 담담하고 소박한 위로의 이야기들이 팍팍하고 고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멍든 가슴 한편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평온함의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아주 작은 울림과 위안을 전해주었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의 무게에 지치고 홀로 남겨진 듯 외롭고 힘들 때마다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어깨를 기대어 쉴 수 있도록 이 따뜻하고 고요한 성장의 여정을 제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맺기 전에 절대 잊지 마시고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하고 투명한 마음을 편안하게 한 줄씩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좁고 어두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밖으로 영원히 내려놓고 싶은 그 지독하고 무거운 돌덩이는 과연 어떤 돌덩이입니까? 그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이 익명이라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의 힘을 빌려 밖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글로 적어내는 그 작은 행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영혼의 족쇄가 풀리는 엄청난 해방감과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그리고 다가올 여러분의 모든 날들의 진실로 맑고 깊으며 충만한 우주의 안식과 축복이